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차이나 MBA들의 차이나는 차이나톡. 예, 차이나가 많이 들어가네요. 3번 들어갑니다. 네, 오늘 이게 새로운 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능률협회에 글로벌 교류협력센터를 맡고 있는 최윤식이라고 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제가 차이나 MBA 24기 2014년에 입학해서 24기로 졸업했죠. 가장 선배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서 산업정책실을 맡고 있는 서원형입니다. 경희 차이나 MBA는 32기이고요. 작년 8월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또 박사학위 또 네, 준비하고 계시죠? 현재는 이제 동대학원에서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박사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는 최고 학력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또 두 번째 출연이시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미리 이제 공지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또 이름 부르고 이러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닉네임을 붙이고 이 이름을 대신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네. 이 소장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국지에 나오는 뭐 장수들 이름을 해서 이 여포, 제갈량, 방통 이런 식으로 하나 붙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는 좀 가장 그래도 좀 끌리는 인물이 제갈량이니까 제갈량을 제가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약간 지능캐 욕심이 있으시군요. 예. 자, 제갈량이 좋고요. 네, 또 고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신가 네. 조조. 네, 저는 조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조조를 하겠습니다. 느낌이 딱 왔네요. 네. 저는 뭐라고 고민했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조운이나 마초 이렇게 좀 이렇게 힘캐를 선호했는데 약간 이제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아가지고 비주얼상으로 뭐 동탁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약간 조율해가지고 저는 이 비운의 모략가 곽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곽가란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곽과 제갈량 조조님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A 과정을 마치신 현업에 계신 분들의 살아있는 현장 얘기를 듣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이나 톡쇼, 중국이라는 주제를 갖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MBA, 그것도 차이나 MBA를 지원하게 됐는지 우리 또 가장 안쪽에 계신 제갈량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제갈량 아직 좀 어색하네요. 네.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네. 제가 예전에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한 15년 전에 중국을 가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때가 한 2005년, 2006년 그 시기였는데 한 1년 반 정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중국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중국이 뭐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 한국능률협회를 오면서 좀 이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나 MBA를 도전하게 됐죠. 비교적 조금 재미없는 답변이었는데 좀 더 뻔하게 답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만한 얘기를 좀 한번 쏙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갈량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뽑아왔었거든요. 자, 일단 하시는 일이 이제 벤치마킹 연수? 벤치마크 연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일단 뭔지 좀 궁금해요. 글로벌 연수라고 하죠. 보통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떤 이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뭐 일본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으로 가서 뭔가 산업화에 대한 기초나 이런 것들을 배워오고 그런 것처럼 어떤 선진 사회나 선진 기업 이런 곳을 이제 방문을 해서 그들의 이제 트렌드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교류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알리바바라던가 텐센트라던가 이런 좀 선진 IT 기업이라던가
중국이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래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해주고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그런 게 도와주는 거. 또 반대로 또 한국도 우수한 정책이라던가 자원들이 많이 많거든요. 또 이제 삼성이라던가 이런 대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또 이제 뭐 개도국이라던가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그런 국가들도 있죠. 그럼 그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 오면 또 이제 한국에 우리 이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관들을 소개하고 그런 한국의 우수한 정책들도 소개하는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고 어레인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있죠. 사실 내가 저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산업을 배우고 싶은데 그렇죠. 혼자 어레인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일개 하나의 기업이 어레인지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네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죠. 저 이런 그런 것 좀 생깁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비용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단 비용? 예, 예. 비싸죠. 네. 그러니까 저 가끔 이제 그 우리 제갈량님이 올리신 이제 그런 프로젝트 이제 공고 올리시잖아요. 아, 그러면은 보셨어요? 보통 뭐 3박 4일 기준으로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을 간다 그러면 한 280에서 3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상당히 비싸죠. 예를 들어서 중국을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거는 여행이 아니고 비즈니스 트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섭외하고 연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냥 이게 관광성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더 큰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면서 좀 투자 차원에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하는 이제 뭐 임원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우수 직원들도 있고 이분들이 어차피 글로벌의 트렌드라던가 변화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걸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봐야지 느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한 가지 좀 놀랬던 거는 우리 기업의 그런 임원분들이나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중국을 가면은 의외로 10분이면 한 3분 정도밖에 중국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을 한 3박 4일만 갔다 오면은 갔다 온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시야가 트이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좀 약간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기업들을 갔다 오시는 구체적인 좀 듣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들은 뭐 알리바바라던가 텐센트라던가 아니면은 또 바이두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다 지역이 틀리죠. 이제 북경에는 이제 바이두가 있고 알리바바는 항주에 있고 뭐 텐센트는 심천에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엮을 때 그 주변으로 엮긴 하죠. 뭐 그런 유명한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AI라던가 빅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AI 쪽으로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센스타임이라고 AI 쪽의 스타트업으로는 뭐 세계 1위 기업이었죠. 뭐 그런 데라던가 아니면 바이트댄스라고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틱톡 뭐 그런 곳.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공유 자전거로 상당히 공유 경제가 중국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포라는 이제 자전거 뭐 이런 기업들 뭔가 지금 현재 트렌드를 주도하고 방향성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 그리고 나도 정말 가서 배워보고 싶은 느껴보고 싶은 그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제가 2019년도인가 갔었는데 그때 핑안 굿닥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네. 중국의 이제 보험회사 중에 핑안 보험이 이제 핑안 바오시엔이라고 하죠. 그쪽이 그 중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이제 보험회사인데 원래는 그쪽에 이제 자회사로 이제 핑안 굿닥터가 있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저는 좀 여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 AI로 그 건강 관리를 해주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약 처방을 해주고 그리고 약을 배송해주고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핑안 굿닥터의 1분 진료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분 진료소요? 네, 1분 네. 진료소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역에 가면은 그 증명사진 찍는 부스 있잖아요. 그런 크기인데 그 안에 이제 이게 뭐죠? 이거 재는 혈압 거? 재고. 혈압 재는 네. 거라던가 이런 간단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의사하고 화상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그리고 거기서 이제 AI가 1차적으로 그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직접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럼 처방전이 있으면 이제 약을 사야 되잖아요. 자판기가 거기 있어서 바로 이제 간단한 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자판기에서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없는 약품이다 그러면은 그 약이 집으로 배송이 돼요. 그런 서비스가 2019년에 갔는데 일반화돼 있었고 의외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모든 서비스를 빨리 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플랫폼에 가입자만 한 3억 5천 명 정도?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된 어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냐라고 하는 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쪽의 모 회사가 이제 핑한 보험이고 네. 그럼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뭔가 사고나 질병이 있을 때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상시에 이런 그 의료 혜택을 제공해 주면 어차피 우리는 전체적으로 중국 이민들이 건강해지니까 네. 거기에 대한 보험금도 줄어들 수 적어지니까. 있다. 아.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 뭐 모르겠어요. 논리적이고 참 그래도 좀 와닿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주가가 보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2년 전에 가셨을 때 그걸 느끼고 만약에 투자로 했다면 네. 정말 좋은 게 그 사이에 또 그렇죠. 코로나라는 게 생겼고 맞아요. 이 원격으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또 개선되고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짜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 이게 변화가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 연수를 몇 번 갔었을 때 그렇죠.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현장 가서 맞아요.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주관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제갈량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장을 가시잖아요, 직접. 네네. 예. 중국의 변화가 막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변화를 보면서 어떤 점들을 좀 느끼셨나요? 정말. 간단히다, 일단은. 할 얘기는 너무 네. 많지만, 네.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런 사업 때문에 뭐 많이 갈 때는 중국을 1년에 한 10번에서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는 갔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북경을 갔는데 그때는 뭐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다가 한 달 뒤에 갔는데 어느 날 온통 모든 거리에 뭐 노란 자전거, 오렌지 자전거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9월에 갔을 때는 10월에 갔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죠. 한 달밖에 네.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용해 왔다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변화들이 일상으로 너무 빨리 뭔가 스며든다는 거죠. 변화 자체에 익숙한 그죠.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느 날 가보면은 횡단보도에 안면인식 그게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그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무단횡단을 하면은 이 얼굴을 찍어가지고 신호등 아래에 사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창피를 주는 거죠. 무단대 못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서, 거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례는 너무나 많죠. 네. 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말씀 그렇죠. 들어봤을 때. 예.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예. More